네,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 이슈 하나 잡고 공부해보면서 종목까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거 앞에 수익률 대결 보셨어요? 예, 뭐 잠시 예. 힐끔 봤습니다. 저거 팀 나눠가지고 예. 새로 수익률 대결하는 건데 저랑 이제 세영 아나운서 팀 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률 차이가 거의 지금 뭐 13%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예, 예. 네, 자,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 댓글창에서는 지금 세영 아나운서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황성수 매니저님도 저런 거 하시면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예, 물론 자신 있죠. 그거 저희 팀으로 편입해서 저희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가 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반등으로 오늘 좀 오르나 싶었는데 일단 뭐 미국의 그 부채 한도 그 협상이 12월로 이제 좀 유예되다 보니까 어제 뭐 뉴욕 증시도 좀 오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뭐 장 초반에는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은 오늘 밤에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와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화요일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돼 있고요. 이런 그 일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이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3일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일단 좀 관망세가 좀 더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뭐 다음 주 시장은 제가 보니까 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물론이고 예. FOMC 회의 의사록도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또 물가 지표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그 통화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뭐 V자형으로 좀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벤트나 경제 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수반해 나가면서 예. 저점을 점차 높여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뭐 시장이 약간씩 좀 이렇게 좀 눌리는 경우도 있고 예. 하겠지만 시장에 워낙 지금 2,900포인트 선이라 하면은 뭐 상장 기업들의 실적 대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지나치게 싼 영역에 오래 머물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한 3,000포인트 라인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시장의 성격이죠. 너무 이렇게 예. 저평가면 올라가고 너무 예. 고평가면 또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시장의 섭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확 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예.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위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랑 오늘 또 준비해온 마인드맵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네, 뭐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그렇죠. 뭐 그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뭐 금리를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일단은 뭐 내년에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뭐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 시장 상당히 지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 있는데요. 뭐죠? 그래서 오늘 할 주제인데 은행과 보험 업종입니다. 아, 은행 보험. 요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금리 예. 인상의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은행, 보험 뭐 이런 금융 쪽으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손이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설득이 될지 한번 마인드맵 통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네,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은행 보험 관련해서는 일단 뭐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예. 금리 인상에 가장 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섹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네, 은행 보험은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실적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뭐 올해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적 관련된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보험은 이런 그 매크로나 실적 측면에서 이런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또 이제 배당 매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당.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배당 매력이 높은 그 업종 섹터로 많이 좀 시장이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배당을 좀 더 늘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배당 매력 관련된 포인트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는 제가 은행과 보험으로 나눠서 예. 네, 종목들을 좀 추려봤고요. 네, 종목들이 오늘도 한 30에서 40 종목 정도 되는데 예. 네, 그 중에서 옥석을 한 가려봤습니다. 특히 뭐 빨간색 큰 글씨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까지 잘 참조해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랑 보험 중에 어디가 더 좋아 보이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 은행이 좀 더 은행이 좀더 낫다. 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 금리 인상의 수혜 기대 어떤 원리인지 간략하게 한번 마인드맵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럼 마인드맵을 통해서 금리 인상과 은행 보험과의 관계된 좀 예. 포인트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하려는 분위기고요. 예. 앞에서 제가 시장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금리가 좀 동결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이번에 동결되면 또 11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좀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런 좀 분위기상 은행 보험주들의 투자 심리는 어느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은행 보험은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예대 마진이 지금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 예대 마진이 뭐냐면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를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준 금리보다 이제 대출 금리가 먼저 선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준 금리 대비 또 예금 금리는 후행하게 됩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일단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일단 대출 금리 올라가고 기준 금리 올라가면은 예금 금리는 좀 후행하기 때문에 좀 예. 덜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동안은 일단 예대 마진 상당히 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순이자 마진은 예대 마진하고 그리고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그 이자를 포함하는 게 바로 이 림인데요. 그래서 림이 개선되면서 은행들의 실적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들은 금리 오르면 뭐가 좋아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건데요. 보험사들은 우리가 낸 그 보험료를 현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이 주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그 투자 수익, 그러니까 채권 금리 올라가면 채권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보험사들도 채권 투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진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예.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 금리 인상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앞에서 말씀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좀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죠. 금리 예.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 근데 앞에서 말씀했지만 일단 예금 금리라는 것도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후행적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와의 차이가 또 좁아지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또 예정돼 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요. 내년에도 금리를 또 올릴 거고, 내년에도 미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긴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진의 되돌림이 어느 예. 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은행은 최근에 비은행 자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비은행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보통 보면 금융지주사 안에 보면은 보험사도 증권회사도 있고 증권사도 보험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비은행 회사들이 보통 이제 이 마진율이 보통 은행보다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보통 은행은 금리에 따라서 실적에 좀 기복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비은행 쪽에 이런 좀 비중이 최근에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자, 비은행 쪽에 또 실적도 개선되다 보니까 예. 이익이 훨씬 더 좀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은행 업종의 그 리스크 요인으로도 좀 대두되던 포인트인데요. 예. 뭐냐면은 최근에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 부채가 지금 1,800조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그 부채가 한 900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하지 말아라라는 그 정책, 요게 은행주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대출을 많이 못하면 은행주들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예.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가계 대출에 총량이 규제되고 대출을 많이 못하면은 오히려 좀 대출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거를 맞추는군요. 예. 손익계산서를. 그래서 P와 Q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Q가 많이 못 늘면 P가 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대출 금리 올라가고 또 가산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좀 금리를 좀 더 높이기도 하는데요. 가산 금리도 좀 올라가게 되면서 오히려 은행들은 또 기존에 그 대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금리를 올려서 또
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은행의 마진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계대출이 규제가 된다면 대출이 규제가 되는 게 네. 금리를 올려서 그만큼의 또 여부는 또 상쇄하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다. 알겠습니다. 보험주는요. 이거 짧게만 들어볼게요. 네, 뭐 보험은 제가 볼 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는데 손해보험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손해보험이 낫다. 네, 뭐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손해율이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손해율이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걷어들인 그 보험료 중에 예. 그 보험회사가 뭐 교통사고 뭐 피해자한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요. 그래서 보험료 중에서 나간 그 보험금이 그 적을수록 손해율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뭐 최근에 또 안전속도 5030이라고 뭐 시내에서는 네, 뭐 최대 속도를 뭐 50km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초등학교 주변 30km 정도로 가라 하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고.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보통 뭐 장마가 길거나 아니면 태풍이 몇 번씩 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장마도 산 짧았고요. 태풍도 뭐 좀 강력한 태풍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예. 일명 뭐 나이롱 항자라고 하죠. 예, 뭐 그 뉴스 많이 나왔죠. 예, 조금 아픈데도 뭐 입원을 오래 하고 뭐 그렇게 좀 치료받을 필요 없는데 과잉 진료를 받고 특히 뭐 경상 환자나 한방 진료 쪽에 참 상당히 좀 이런 좀 네, 그 치료비가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런 지급 체계를 좀 개편하려는 보험 수가가 그들 예. 때문에 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예. 개편하는. 뭐 이로해서 손해보험 쪽에 상당히 좀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긴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생명보험 요거는 어떻게 뭐 짧게만 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예, 뭐 생명보험 굳이?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일단 뭐 손해보험은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는데 최근에 위험 손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뭐 병원에 가려고 하다 좀 참고 예. 안 가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뭐 코로나로 급감한 이런 뭐 진단이나 수술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손해율이 좀 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뭐 마스크 쓰기를 너무 뭐 열심히 하고 손도 열심히 씻다 보니까 그쵸. 아픈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니까 좀 환자도 늘고 그런 게 네, 된다?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보험 쪽에서는 손해보험이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 보유입니다. 배당 근데 요즘에 약간 좀 이런 거 있어요. 요거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초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사실은 이제 고수익에 많이 좀 생각이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도 예. 그렇고 아니면 최근에 1년 동안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쫙 주가 하면 이렇게 쫙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배당을 노리면서 요거를 투자하는 분이 계실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뭐 지금 뭐 배당 때문에 뭐 은행 보험주 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걸로 보여지고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뭐 실적도 늘고 이런 매크로 환경도 좋아지는데 플러스 알파로 배당까지 또 준다. 그리고 배당도 다른 업종 섹터보다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배당을 어느 정도 주면은 또 주가의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지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배당 매력 보였다는 거는 예. 뭐 최근 같은 변동성 시장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은행 보험은 뭐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이 증가한 업종입니다. 특히 뭐 이익 잉여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업종과 다르게 뭔가 좀 이익이 생겨도 좀 뭐 어디 좀 투자할 데가 크게 없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배당을 많이 좀 지급하게 되고요. 특히 뭐 원래 은행의 그 DPS가 뭐냐면 주당 배당금인데요. 주당 배당금이 지난해 대비 한 55% 이상 좀 상승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평균 기대 배당 수익률도 은행이 약 5.9%, 보험 쪽이 4.49%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시장 평균 대비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니까요. 특히 뭐 연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말로 다가올수록 상당히 뭐 이런 배당 많이 주는 종목에 오히려 또 좀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점 참조하시고 투자하실 때 네,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행주, 보험주, 금리 인상의 큰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실적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플러스 배당 매력이라는 모멘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관련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은행과 보험 예, 둘로 그래서- 나눠주셨는데요. 네, 은행과 보험으로 나눠봤고요. 그래서 뭐 은행하고 네, 보험으로 나눴는데 주로 빨강색은 위에 은행 쪽에 맞나요?
같네요. 예, 제가 볼 때 뭐 은행이 최근에 보험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상대 좀 덜 오른 은행, 네, 은행 중에서도 좀 대형 은행주들은 제가 보니까 최근에 뭐 차트 흐름이나 뭐 수급 그리고 뭐 실적 추이가 거의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걸 들어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빨간색 큰 글씨 종목으로 은행주 중에서 대장주 KB금융을 네,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은 뭐 리딩 뱅크라는 뭐 이런 좀 별칭이 있는데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계속 좀 시연해 나가는 그런 은행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쪽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 KB금융은 그동안 그 리테일 영업에 강점 가지고 있었고, 특히 뭐 시중은행 그 4개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영업 점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52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최근에 뭐 트렌드는 비대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좀 옮겨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KB 그 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디지털 고객의 비중을 많이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존의 그 대면 쪽에 그 고객들이 최근에 그 비대면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예. 많이 옮겨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 디지털 고객 비중이 44%까지 많이 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좀 차별화되는 점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KB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건정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네, 그런 점도 상당히 좀 차별적인 좀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PBR이 한 0.44배고요. 예. 상당히 좀 저평한 종목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또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말씀해 주셨고 BNK 먼저 말씀을 해주셨나요 지금 아까? 네, 이제 그다음 이제 BNK 한번 보겠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지방은행의 부산은행이죠. 예, 맞습니다. 지방의 조금 중소형 그런 은행주. 예, 예, 맞습니다. 그 지방 은행주들도 제가 보니까 차트가 최근에 보니까 대형 은행주 대비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뭐 원래 뭐 연중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 예. 밸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방 은행주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좀 기업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요. 최근에 뭐 가계 대출 좀 규제 움직임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 측면에서 예. 좀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네, 대형 은행주들은 원래 중간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방 은행주들은 중간 배당을 안 하다 보니까 연말 배당 때 수익률이 좀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방 은행 쪽에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NK 금융지주나 뭐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모두 예. 뭐 다 괜찮은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BNK 금융지주를 저는 좀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짧게 요거 예. 하나만. 아까 비대면 말씀하셔가지고 밑에 예. 카카오뱅크 보이는데 카카오뱅크는 그냥 까만색에 조그만 글씨예요. 예.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짧게만. 예, 뭐 카카오뱅크 뭐 관심들 많으실 건데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토스뱅크가 또 출범하다 보니까 예, 예. 뭐 그쪽에 좀 관심을 좀 빼앗겼고요. 아.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출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계 대출을 좀 규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면은 뭐 카카오뱅크는 뭐 기업 대출도 안 하는데 가계 대출만 규제 당하고 뭐 큰 게 있겠나 이런 좀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고요.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또 뭐 코스피 200에 좀 편입된 소식 때문에 예. 또 공매도가 늘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 좀 위축돼 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랬습니다. 이제 김범수 의장이 국감 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또 질문 세례를 받으니까 그 부분도 좀 투심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에서는 하나만 보죠. 보험에서 뭘 볼까요? 보험에서도 저는 뭐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현대해상을 제가 큰 글씨로 한번 키워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신계약이 계속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예. 그래서 다른 보험주 대비 상당히 좀 차별적인 이익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 자, 그리고 네, 배당 수익률이 한 5.58%로 보험주 내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예. 최근에 외국인과 그 연기금 등 이런 기관에 네, 순매수도 꾸준하게 지금 들어온 종목이니까 네, 현대해상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KB금융, BNK 금융지주, 현대해상 이 세 종목이 탑픽 종목인 것 같은데 가장 크고 빨간색인데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만약에 본다면 어떤 은행주나 보험주를 골라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네, BNK 금융지주 역시나 BNK. 예, 일단 뭐 지방은행이 좀 더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예. 그래서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쪽에 수출 지표에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가 좀 이제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출이나 건전성이 사실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사실 좀 높은 배당을 주고 예. 최근에 내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로는 10,000원, 그러니까 라운드 피지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를 목표 예. 주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장기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PBR이 0.3배인데 예. 은행 업종의 평균 PBR이 0.4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0.4배를 좀 대입해 보니까 12,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2,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탑픽은 BNK 금융지주였는데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황성수 매니저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요거를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글자를 찍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무료 방송도 좀 하시나요, 요즘? 예, 제가 그 너튜브로 제가 네, 여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 올라오셔서 뭐 관련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은 제 답변은 그 동영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 주머니 마인드맵 그리고 무료 방송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황성수 매니저와는 더 좋은 마인드맵 내용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